항아리가 오줌독이 됐어요. 오줌독이. 너무나 슬프지요. 내가 오줌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엇, 가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당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눈앞에 펼쳐집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삶이든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그 삶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견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보리암에 있는 범종입니다. 요 밑에 요게 묻혀 있는 게 요게 항아리예요. 요 부분에 당자가 있습니다. 당자. 여기를 치면은 종소리가 이 종환을 울리죠. 울리면서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항아리가 하나의 음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류 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종소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학적 사고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우리 선조들은 종 밑에 항아리를 묻었다. 그 항아리를 통해서 음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종 밑에 묻힌 항아리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제 상상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짓는 항아리를 만드는 노인을 통해서 항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화자인데 너무나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항아리 찌그러지고 이런 좀 못생긴 항아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만든 분이 그 항아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려졌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눈 속에 파묻히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오줌을 누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오줌독이 됐어요. 오줌독이. 너무나 슬프지요. 내가 오줌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그 항아리 속에 가득 찼던 오줌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얼면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팽창이 돼서 깨어질 것 같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항아리가.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딥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너무나 나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오줌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버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젊은 스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항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그 스님이 그 일대에 절을 짓고 하면서 이렇게 종 밑에 그 항아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 늘 궁금했는데, 아니 이제는 종 밑에 묻히니까 도대체 내가 이 묻혀서 죽는가, 많은 두려움과 또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칠 때 자기 몸속을 통과한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종소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몸을 떨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온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소중한 그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의 삶이든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그 삶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 찌그러진 항아리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오줌독이 되어서 터져 죽을 뻔하다가도 그래도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종 밑에 묻힌 항아리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견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까닭은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참고 그동안 견뎌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 삶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견디지 못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항아리처럼 오줌통이 되어서 겨울에 터져 죽을 뻔했는데, 갈라져서 죽을 뻔했는데도 그대로 그 고통을 참고 기다려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가 견딤, 인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엇, 가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당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눈앞에 펼쳐집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요히 산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요즘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 범종의 음관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내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다. 우리 다 각자 내 이름도 있고 내 개체로서의 내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는 뭔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70대 중반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나? 그래도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살아야지.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계속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 나는 시를 써야 된다. 왜? 시인이니까. 그리고 시로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사물의 입을 빌려서, 자연의 입을 빌려서 이러한 우화소설을 써야 된다. 저는 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창작, 문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필요하죠? 자, 조약돌 이야기. 강가에 조약돌들이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요 조약돌이 하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 강가에 습기 차고 물 많고 이 강가에 사는 게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이게 또 삶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돌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근데 조약돌이 강가에 이리 있으면서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석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이 강가에 왔다 이 조약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탁 집어 들더니 호주머니에서 탁 집어 넣는 거예요. 그때 이 조약돌은 이런 생각이,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죠. 내가 이 강가를 떠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떠나게 됐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의 제2의 인생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약돌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장님 오셨어요. 그러고 하니까 치과의원의 원장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치과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되나 보다. 뭔가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병원으로 안 올라가고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소변기 앞에 딱 가더니 돌을 꺼내가지고 소변기 맨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딱 알맞군 이러면서 크기가 딱 알맞군. 세상에
이 조약돌은 까무라칠 뻔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오더니 오줌을 누는데 자기한테 누는 거예요. 갑자기 오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이런 담배꽁초 때문에 막히니까 나를 갖다가 여기 놔뒀구나. 담배꽁초 같은 거 못 버리게. 그래서 남성이 오줌을 뒤집어 쓰는 그런 조약돌이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쓸데없는 꿈을 꿔가지고. 실제로 제가 다니던 치과병원에 가니까 그 소변기에 그것도 일정이었어요. 보니까 아, 진짜 조약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됐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약돌이 새로운 꿈을 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다림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 내 꿈은 이게 아니야. 조약돌은 맑은 고향 강가를 떠나온 일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어쩔 수가 없어.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조약돌은 부끄럽지만 강가로 다시 돌아갈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꿈을 꾸는 것만이 치욕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참 불쌍하죠, 이 조약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꿈을 꾸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조약돌과 같은 꿈은 꿔서는 안 된다. 조약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도 조약돌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꿈을 꾸는 것만이. 그래서 이제 제 우화 소설을 조약돌 연인 항아리 이 우화 소설을 세계일보 기자가 평가 기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우성 시인의 우화 소설집은 한국적 정서와 경험이 짙게 배인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존재의 의미나 삶의 의미를 간절하게 탐색한다. 압축된 시의 묘사에 숨겨진 서사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고 한국적 우화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 우주 만유의 존재 의미를 묘파한 작품이다. 아주 막 너무 극찬을 해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왜 이분의 김용출이라는 기자의 글을 가져왔냐 하면 한국적 우화소설. 자, 우리는 우화소설이라고만 다 유럽의 그런 우화만, 이솝 우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화들만 생각하잖아요. 우화라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이 기자가 한국적 우화소설이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쿵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심쿵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는데요. 그건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썼습니다. 마음이, 맞아. 한국적 우화, 저는 몰랐던 거죠. 저는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적 우화 소설이다. 맞아. 앞으로 내가 기회가 되면 한국적 우화 소설을 좀 더 쓰다가, 시도 좀 더 열심히 써야 되지만 좀 더 쓰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아리 조약돌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러한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산문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시인은 시만 쓰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